모의고사가 프린트를 쓸 때 그거 해봐. 어? 프린트를 쓸 때. 뭐? 19 모의고사 6월 20 모의고사 풀다가 26 풀다가 갑자기 잘못된 거 풀어요. 잘못된 것도 어떻게 깨달았어? 그냥 내가 19라고 쳤는데 그게 어떻게 어디? 6년 6월. 야, 이거 내가 다 일일이 찾아줘야 돼? 이게 자, 3월이잖아. 그러면 이게 3, 3, 3 이렇게 쭉 있잖아. 여기 어디 있을까? 찾아볼게. 뭐? 책을 어디서 샀습니까? 어? 책을 어디서 샀어요? 책 어디서 샀다고? 네. 지금 어디? 또? 아니요. 찾았어? 네? 어. 네. 이거 찾았어? 찾았어? 어? 잘했다. 15일에 다음에 승기 샤니 태린이 세연이도 하잖아. 교환이 됐어. 자, 일단 요 GF 먼저 보자. 누가 수업 시간에 폰을 만져? 네? 181번 먼저 볼게. 야, 승기 어떤 거 했어? 왜? 어? 투부정사하니까 뒤에 뭐가 와야 돼? 야, 근데 이거 투부정사라면은 너무 답이 뻔한 거 아니야? 근데 투가 고잉은 뭐다? 그치. 그래서 여기선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투라면은 만약 투부정사라면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고. 좋아. 만약 전치사로 쓰인 투라면 명사 혹은 동명사도 되니까 ing 써도 되고. 그럼 얘는 투부정사란 걸 어떻게 알았어? 몰라? 찍었어? 그럼 우리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문장 분석해야지. 문장 분석해볼까? 동사. 동사. 어떤 거? means? means 주어. 동사. 인터넷. 주어. 의미하다 뭐가 될 수 있어 뒤에? 의미하다 동사 뒤에 뭐가 와야 돼? 목적어? 누가 목적어? 소아? 얘가 목적어 그러면 동명사가. 근데 비동사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 be able to가 뭐였지? can처럼 하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 can 같은 조동사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동사. 그럼 누가 be able to까지 묶여야 돼?
궤돌까지. 자, 그러면은 모을 수 있는 것을 뭐를? 그래도 궤돌 모으다니까 목적어 필요해서 인포메이션이 궤돌의 목적어. from 바로 어디까지? 명사인 일단 오피스까지. 자, 그러면은 뒤에 as가 전치사인지 접수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딱히 필요가 없겠네. 동사가 없으니. 자, 그러면 제일 문제는 얘 같은데 opposed. oppose는 혹시 무슨 뜻인지 찾아본 사람? oppose. oppose는 반대하다. MGF 가져왔네. 자, oppose는 반대하다. 근데 여기서는 아이고 반대하다. 그래서 opposed는 여기선 동사가 될 수 없으니 pp처럼 취급해야겠지. 자, 특히 oppose라는 동사는 능동태로는 잘 안 쓰이고 be 플러스 pp 같은 수동태 형태로 많이 쓰일 텐데 be opposed to를 해서 뭐뭐에 반대하다, 반대되다. 을을 자리가 아니라 뭐뭐에라는 전치사처럼 쓰이는 to기 때문에 얘는 뒤에 항상 명사가 와요. to 뒤에 동사 쓰는 건 투부정사 너무 이제 뻔하잖아.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생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약간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to가 투부정사가 아닌 전치사. 82번 도현이. 왜 이제 컨시더를 했어? 자, 잘했어. 일단은 두 개 비교해보니 consider는 능동태로 쓰인 동사고 뒤에 거는 수동태로 쓰인 동사인데 능동태와 수동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 해석도 있지만 동사 뒤에 목적어를 제대로 갖고 있는지 목적어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지 이걸로 비교하는 게 제일 쉬웠지. 자, 여기서는 생각하다, 고려하다 뒤에 목적어 필요한데 아무리 봐도 목적어 없는 거 보니 수동태로 하면 되겠고. 자, 정우 3번. to 부정사 했어? 왜? 주어가 없어서 명사가 와야 돼? 그러면 이 to discover가 명사면 주어로 쓰인 거야? 그러면 to 부정사의 동사는 누구야? 주어가 있으면 동사가 있어야지. yourself concept가 동사야? 컨셉트가 무슨 뜻인데? 그리고 동사에 your 이런 예가 붙어? 일단 self concept은 자가 개념 이런 뜻으로 쓰일 텐데 얘는 동사가 아닌데? consider가 동사? 알았어. 자, 얘가 일단 동사인 거 알았는데 그러면은 우리 보통 주어와 동사 사이에 콤마가 붙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주어 동사는 사이에 콤마 있으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좀만 더 따져볼게. 일단 consider이 동사인 건 확실한 거 같아. 주어인지는 몰라도 나 앞에가. consider는 뒤에 뭐가 필요하지? 목적어. 그럼 일단 목적어 자리에 누가 왔어? how. 근데 how는 명사가 아니라 뭐야? 관계 부사 또는 뭐 의문사 둘 중에 하나 어쨌든 접사처럼 쓸 거고
네모 표시했으니 뒤에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접속사 같은 네모 표시는 뒤에 항상 뭐가 와야 돼? 문장이 와야 돼. 그럼 다시 또 주어 동사 찾아보면 you 주어 might answer 동사 다음 question 목적어. 자 이렇게 볼게. 이거 주어 잠깐 지우고. 자 일단 문장 분석을 해봤어. 혹시 몰라서. 자 그러면은 이제 discover와 to discover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은 동사냐 혹은 투부정사니까 동사만 아니면 되지. 명사든 형용사든 부사든 어쨌든 동사가 아니냐 이렇게 비교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우리 한 문장에 동사 몇 개? 한 개. 대신에 뭐가 있으면 늘어날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동사 개수, 한 문장에서의 동사 개수는 접속사의 개수보다 하나씩 더 많으면 되지.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했을 때 정우 우리 접속사 몇 개 찾았어? 한 개. 동사는 몇 개 찾았어? 두 개. 그러면 더 이상 동사 있으면 돼, 안 돼? 일단 이렇게도 하나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동사가 안 됐을 때 이 투부정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그러면 동사 앞에 콤마로 주어는 할 수 없으니까 혼자서 따로 이렇게 괄호하는 건 무슨 역할일까? 그냥 부사 뭐뭐 하기 위해처럼 쓰면 되겠지. 그러면 얘 동사에 주어가 없는데 주어 없어도 돼? 왜? 명령문으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선 알아내기 위해선 고려해봐라. 어떻게 너가 대답할지. 항상 이렇게 동사냐 동사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일단 요걸로 생각합니다. 동사 개수 세보고 접사 개수 세보고 비교. 84번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쉬워서 그냥 넘어갑시다. find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hard는 목적어 될 수 없지. 그래서 당연히 목적어처럼 취급하는 it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근데 왜 나왔냐면 사실 그냥 it을 목적어로 써야 된다가 아니라 it이 여기선 가목적어 hard가 목적격 보어 이렇게 오형식일 때 사실은 진짜 목적어인 투부정사가 뒤로 밀려났다 때문에 나왔던 문제였고. 찬이 85번. 저 이거 잘 모르겠어? 모르겠으면 뭐 해야 돼? 문장 해봐. between부터 어디까지? 90까지. 그 다음 인터넷 주어. 그 다음 얘가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자리야 일단? 동사 자리고. 그 다음에 used to인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메시지가 transit의 목적어인 건 알겠어요. know는 뭐야? 그렇지. 과거 분사 pp일 텐데 이 pp는 뭐 해줘야 될까 여기서? 우리 분사들은 다 뭐 하는 애들이지? 그렇지. 그러면 앞이나 뒤에 명사 있는 거 꾸며주면 되겠네. 누구 꾸며줄까? 있어지.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used to, be used to 좀 비교 좀 해볼게. 자주 나오는 것들인데 used to, be used to be used to는 하나 더. used to, be가 없는 used to는 뒤에 동사 원형만 가져와서 얘는 조동사처럼 쓰였던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에요.
하곤 했다. 과거에. be used to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왔던 이유가 동사 원형이 나올 때도 있었고 명사 특히 주로 ing 동명사 형태가 많이 나오게 됐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는 사람? 둘 중에 뭐가 어떤 뜻이었을까? 그래서 ing가 ing 발음 나서 우리 이거 익숙하다 이렇게 했었지. 익숙하다. 그래서 얘는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뜻이었고. 여태까지 used라는 단어가 공통으로 되는데 하나도 사용하다, 이용하다라는 뜻이 하나도 없었지. 마지막에 요 be used to 동사 원형만 이용하다에 진짜 수동태처럼 써서 뭐뭐 하는데 쓰이다. 뭐뭐 하는데 쓰이다. 그래서 일단 요 세 개의 뜻이 좀 헷갈리지 않게 알아놔야 되고. 자, 그 다음 문맥상 해석을 좀 해서 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더 넣을게. 요즘에 보통 사람이 예를 들어 주어일 때 사람이 어떤 행동하는데 쓰일까? 사람이 쓰이는 거 봤어 요즘에? 뭐 옛날이라면 노예 이래갖고 사람을 막 부려먹긴 했지만 요즘 그런 거 없잖아. 그래서 웬만하면 이용하다 비유스 동사 원형에는 주어가 사람으로 잘 안 써요. 그래서 주로 몸하는데 익숙하다라는 곳에 주어에다 사람을 많이 쓰게 되고 보통 사물이 주어로 나온다면 사물이 뭐 익숙한 게 거의 없으니까 사물이 뭐뭐 하는데 쓰이다 이 주어를 많이 나와요. 주로 나오는 주어가 사람이라면 위에 거 뭐뭐 하곤 했다. 주로 주어가 사물이라면 뭐뭐 하는데 쓰인다. 익숙하다도 주로 사람이 주어일 때. 자, 그러면 산이 일단 주어는 여기서 누구야? 인터넷 사람이 아니야 일단. 그런 것도 있고 인터넷이 used to transit 하면 무슨 뜻이지? 전송 그냥 used to니까 전송하는데 쓰이다가 아니라 전송 하곤 했다가 되는 거고 만약 be used to로 쓰였으면 인터넷은 전송하는데 쓰였다. 자 여기서는 어떤 거 해야 될까? 자 이메일이 있잖아. 이메일이라고 불리는 메시지를 이때만 했어?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어? 너는 이메일 안 보냈지만 요즘에 사람들 이메일 안 쓸까? 아니 많이 쓰겠지. 근데 used to는 하곤 했다라는 건 과거에 했긴 했는데 요즘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 하곤 했다. 안 한다는 얘기였지. 근데 이메일은 여전히 지금도 쓰이잖아. 그럼 어떤 거 골라요? 그렇지. 그래서 used to는 과거엔 했지만 요즘엔 안 했다라는 뜻이 포함되니까 두 번째 걸 고릅니다. 귀가 좀 습한데 에어컨 좀 켰다가 추우면 좀 다시 꺼줄게. 자, 세영이 다음 문제. 어떤 거 골랐어? 어? 아니. 혹시 두 단어 뜻은 알아? 무슨 뜻? 일단 두 단어 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으로 공통적으로 갖고는 있는데 although는 접속사 despite는 전치사. 태영이 접속사와 전치사는 차이가 뭐야? 뒤에 문장이 오고 전치사는
전치사 뒤에 뭐가 돼? 명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주어도 명사가 되다 보니까 동사가 있느냐, 동사가 없느냐로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자, 태영이 그러면 여기 뒤에 한번 좀 봅시다. effort는 일단 명사긴 하네. of는 어떻게 할까? 묶어요. 어디까지? 일단은 shepherd and others까지. who는 뭐지? 관계대명사 came, after, 그 다음에 him, 목적어 이렇게 쓸게. 자, 그러면은 came이라는 동사가 있기는 한데 이 came의 주어는 누구야? who. 이미 얘는 주어 동사가 있어. 그러면 이 effort는 주어야 아니면 그냥 단순한 명사야? 그럼 얘는 전치사 할까 접속사 할까? 그렇지. 자, 얘는 결국 또 뒤에 문장을 좀 봐야 되기는 한데 문장 분석을 해봤더니 쓸데없는 주어 역할을 만듭니다. 전치사. 자, 여기 몇 개 비슷한 뜻 가진 다른 단어 몇 개만 좀 더 적어볼게. 뭐뭐에도 불구하고 해서 전치사 despite는 같은 표현으로 in spite of라는 표현과 똑같고요. spite 좀 비슷하게 생긴 애들. althouggh는 even though 혹은 그냥 though 다 do가 들어간 얘들끼리 다 똑같은 얘들. 뜻은 똑같지만 분사가 좀 다른 애들. 태린이 87번. seems 왜? concern이 주어인지는 어떻게 알았어? 일단 동사 바로 앞에 diversity라는 얘도 있잖아. 그렇지. 얘는 동사 앞에 있긴 하지만 앞에 있는 전치사 about에 묶여버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는 콤마 끊을 테니까 all this concern. 근데 all이 붙었는데 단수야 복수야? 복수? 그러면 뭘 골라야 돼? 자, 근데 여기 앞에 또 this가 있네. this는 단수야 복수야? 그러면 단수야 복수야? 뭐야, 어떤 거 고를 거야? 자, 우리 모든이란 뜻 가진 all이라는 동사는 단수로 된 명사가 와도 되고 복수로 된 명사가 와도 되고 상관없어. 모든 공기, 모든 물 이럴 때는 셀 수 없으니까 단수 취급해도 되고 모든 사람들, 모든 학생 일단 다 셀 수 있는 복수니까 복수로 와도 되고. 그래서 all은 별 상관이 없고 뒤에 있는 얘네로 구분하면 되겠지. 그래서는 this가 붙었으니까 단수 취급해서 뒤에도 단수 취급. 그래서 어떤 거? 그렇지. 취급돼야지. 아, 예건이 which 할까 what 할까? 왜? 앞에 선행사가 없어? which도 의문사일 땐 선행사 없어도 되는데. 자, which, what 혹은 that, what 이렇게 많이 비교되는데 뭐 선행사만 보면 안 되잖아. 예건이 또 어디 봐야 돼? 뒷문장. 자, 조금만 더 정확히 씁시다. which 같은 관계대명사 who, that과 관계대명사 what의 차이가 뭐였을까? 관계대명사 which와 what의 차이가 뭐였을까? 자, 이제는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단순하게 선행사요 뒷문장이요 이게 땡이 아니라 조금 더 긴 문장도 나타나고 선행사처럼 안 보이는 것들도 막 이렇게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 항상 앞문장 그리고 뒷문장을 봐서
항상 앞문장, 뒷문장을 봐서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문장이 두 개가 됐으니까 뭐가 필요해? 한 문장에 문장 두 개니까 뭐가 필요해? 접속사 한 문장에 동사 두 개, 문장 두 개, 접속사. 그래서 기본적으로 which와 what은 둘 다 접속사 역할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앞문장 뒷문장에서 명사가 하나라도 빠져 있는지 아니면 다 채워져 있는지 하면서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이렇게 많이 얘기했지. 완전 불완전. 이렇게 따졌을 때 which는 항상 앞이나 뒤에서 명사가 하나 필요해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되는 애였고 what은 앞문장에서도 명사가 하나 빠져서 얘가 지가 하고 뒷문장에서도 명사가 하나 빠진 불완전이라서 지가 또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될 거야. 우리는 조금 정확하게 풀려면 앞뒤 문장 보면서 명사, 접속사 몇 개를 동시에 역할하는지 좀 분석을 해볼게. 예건이 앞문장 문장부터 해볼까? 이해부 주어 그 다음 내 주어 유 목적어 간접 목적어 할걸? 너에게 간접 목적어 그 다음 some idea 디오 그 다음 오브는 바로 어디까지? 뒤에 명사 있어 없어? 일단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까지는 있는 완전한 문장처럼 보이긴 하는데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 하나 빠졌네. 그럼 일단은 앞문장에서 명사가 하나 빠졌고 자 뒷문장은 is 어디까지? going to say까지가 동사 그 다음에 writer는 writer 주어 그 다음 say 말하다 라는 동사 앞에만 보면 안 되지. 뒤에 뭐 필요해 안 필요해? 뭐가 필요해? 목적어? 있어 없어? 써요. 뭘 말하는지 목적어 필요한데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뒤에서도 명사가 하나 빠졌네. 그러면은 지금 접속사 하나 필요하고 앞에서 뒤에서 명사 하나씩 필요하니까 총 몇 가지? 접속사, 명사, 명사 총 몇 가지? 세 가지 역할 동시에 해야 되는 자리야. 뭐가 와야 될까? 세 가지 동시에 해야 되는 거 누구야? 아이씨 기껏 다 써놨더니 세 가지 역할하는 거 뭐였어? 워시어 그 옆에 다 써놨더니 세 가지 동시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자 89번 이거는 오토라이팅 때 한번 슬쩍은 아니고 좀 언급하고 했던 거였는데 찬이 대투 왜? 대신 그냥 아무 대신나 다 못 쓰는 건 아니야. 이 대신 못 쓴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이 자리가 관계대명사인지 접수사인지 알아봐야지. 그러면 뒤에 문장 일단 보니까 동사 failed 주어는 없어요. 이 자리네 그치? 접속사는 뒤에가 완전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주격 관계 대명사설이 대신 앞에 전치사가 있거나 콤마가 있는 경우에는 that을 어떤 대시면 특히 관계 대명사 that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 그랬지. 선행사 따라서 항상 who나 which 정도로만. 관계 부사라면 뭐 when이나 where 같은 거 쓰면 되고.
자, 승기 90번. 뭐. 자, 그럼 일단 문장 분석해봐. 뭐부터 찾아? 웬만하면은 해석 안 하니까 동사부터 찾아봐. said. 그럼 앞에가 다 뭐야? 이거 다 주어요. 제인, 크리스토가 주어고 요 괄호는 다 꾸며주는 거니까 다 쓸데없는 거 지워. said 말하다 뒤에 뭐가 필요해? 스태프 뭐래? 무슨 역할? 스태프가 무슨 역할? 아이오? say는 사형식이 아닌데. 그러면 스태프에게 말한 것 같아서? 그럼 뒤에 뭐 있어? was는 뭐야? 비동사.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주어가 있어야지. 자, 근데 우리 said 아까 말하다는 뒤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목적어가 필요한데 갑자기 주어 동사가 새로 튀어나왔어. 목적어인지 몰라도 일단 문장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뜻일까? 접사 누구? 이 숨겨진 대시 무슨 역할 할까? 얘가 이제 목적절 이끄면 되겠지. 자, 그러면 비동사 뒤에 뭐가 필요해? 보어, optimistic.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절이 다시 나왔네 또. 원래 여기 대절이 나왔는데 이 대시 뭔 대신지 알아야 앞뒤가 좀 어떻게 확인할 것 같아. 일단 뒤에 보니까 he는 주어고 would 땡땡이 동사 같아. 근데 would be found는 수동이고 find는 능동일 거야. 수동태와 능동태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지? 목적어 있어 없어 지금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수동태를 썼다면 문장이 완전해져 불완전해져? 수동태는 원래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원래 여기도 목적어 없는 거 보니까 얘 쓰면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얘 쓰면 문장이 완전해져. 얘를 썼다면 완전해요 불완전해져?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도 없는 거 보니 얘를 쓴다면 불완전하다라고 생각되겠네. 자, 그리고 승기 앞에 보니까 주어 동사 보어까지 했을 때 명사가 빠진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앞에는 완전했어. 자, 그러면 일단 이 that은 관계대명사일까 아니면 접속사일까? 그렇지. 앞에 선행사도 없이 해야 되니까 접속사라면 뒤에가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그럼 뭘 고르면 돼? 이것만 당장 읽고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지. 앞에서부터 좀 왔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의 that은 앞에 문장이 완전하다는 걸 보고 나서는 접속사구나. 그러면 접속사는 뒤에가 항상 완전한 문장이 왔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듣지 말고 모의고사 좀만 봅시다. 좀만 보고 쉬는 시간 뜰게요. 뭐 18, 19번 같은 문제 푸는 건 나중에 또 시간 되면은 같이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주제 단서를 찾아서 최대한 주제 빨리 찾고 시간 아끼는 문제 푸는 방법 할게요. 승기도 이거 주제 단서 찾는 거 영상 봤나? 코칭 시간 때? 안 봤어? 찬이는 한번 봤나?
찾는 거 봤나? 세영이도 한번 본 적 있나? 단서 찾는 거 봤어? 자, 그러면은 요거를 문제를 풀 때, 숙제를 풀 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일단 처음부터 쭉 다 해석해온 사람도 있을 거고, 예전에 단서 찾는 거 배워서 단서 찾아서 해본 사람도 있었을 텐데, 오늘은 해석 거의 안 하고 뭐 풀어보는 방식으로 해볼게. 자, 혹시 암기 테스트 종이 갖고 있으면 옆에 한번 꺼내볼까? 자, 여기서 제일 맨 뒤쪽에 요거 논리독해 단서 찾는 거 있었지? 이거 한번 꺼내보고. 없는 사람 어떤 것 같은데 없나? 안 가져왔어? 혹시 또 모의고사 없는 사람? 모의고사 없는 사람 있어? 조금 이따가 가운데로 갖다 줄게. 자, 20번 먼저 한번 봅시다. 자, 하기 전에 일단 우리 논리독해라는 거 아마 영상 강의 본 사람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살짝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 이미 한 사람도 있어서 너무 자세히는 안 하고 간단하게만 좀 적고 시작해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한번 한 적도 있지만 우리 저번 시간에도 모의고사라는 글들은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안 나눴어. 어떤 식으로 나눴지? 우리 모의고사 지문이 있다면 그렇게 세 그룹을 안 하고 이제는 이렇게만 나눴어. 주제냐, 주제 문장이냐, 아니면 이걸 뒷받침 해주는 예시 부분이냐, 이렇게만 나눴어. 그러면 승기, 보통 주제가 많을까, 예시가 많을까? 예시가 비우면 설명이 훨씬 더 많을 거야. 근데 여기서 주제 혹은 뭐 글쓴이가 주장하는 거, 주장하는 주제야, 예시야?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게 예시일까 아니면 주제일까? 주제일 거야. 요거 말고도 이제 당연히 글의 주제 찾으라는 것도 있고 요지도 있어. 글의 요지. 글이 어떤 내용인지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 그거 주제일까 예시일까? 예시가 아니라! 다 주제. 결국 빈칸이든 주장이든 주제든 우리는 이 글의 주제만 빨리 찾을 수 있다면 굳이 예시를 읽지 않아도 금방금방 풀 수 있어. 그리고 한 8에서 9문장 정도가 나올 텐데 주제는 많지 않아요. 기껏해야 하나에서 2문장 정도. 예시가 이제 6에서 뭐 8문장 정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쭉 해석을 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 이 근처에 주제가 있을까 하면서 이제 단서들을 찾는 거야. 그리고 웬만하면 출제자들이 이 근처에는 주제가 있을 법하게 강조를 하거나 아니면은 너네는 이쪽부터 읽으면 돼 하면서 약간 지시를 해주거나 이렇게 해줄 거야.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거 한번 처음부터 보면서 일단은 오늘은 바로바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첫 문장 해석은 하지 마. 해석하는 게 그냥 눈으로 쭉 단어들을 보면서 이 단어 좀 중요해 보인다. 일단 요렇게만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첫 문장 눈으로만 훑었을 때 태린이 뭐 중요해 보이는 단어 있어? 벗? 요 벗? 이거 왜? 벗이 왜 중요해 보였어? 전제되는 어. 나오는 어. 전제되는 어.
자, 우리가 아까 요거 일단 문장 주제 단서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요쪽에 가운데 쪽에 보면 however 부분이 있지. however가 무슨 뜻이야? 하지만 그러나 뭘도 무슨 뜻? 아까 했는데 뭐뭐에도 불구하고 while 확인하는 반면에 자 이런 애들 봤을 때 however A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B라는 내용이 있다 뒤에. A랑 B랑 어떤 관계일까? 비슷해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겠지. A임에도 불구하고 B다. A랑 B랑 내용이 어떨까? 달라져야 될 거야. A인 반면에 B다. A랑 B랑 또 내용이 어때? 달라져야 돼. 자, 이렇게 달라지게 해주는 이런 단어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앞쪽이 A다가 중요할까? 아니면 이제 반대되어지는 B 부분이 더 중요해질까? 우리는 항상 반대되어지는 쪽을 더 강조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but이나 however 같이 앞에 A라는 부분이 있고 뒤에는 B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을 때 이제 달라지는 B 쪽을 조금 강조한다. 이렇게 해줄게.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문장 한번 읽어보면서 요 뒤쪽 좀 강조 좀 해봅시다. 좀 이따가.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문장에서 쭉 봤을 때 도현이 좀 중요해 보이는 단어 있어? 어? 없어? 없어? 없으면 넘어갈게. 자, 세 번째 문장 봤을 때 정우 좀 눈에 띄는 단어 있어? 얘도 벗이요? 알았어. 자, 그러면 여기도 아까 첫 문장이랑 좀 비슷한데 A라는 문장, B라는 문장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을 때 어디가 더 중요할까? 얘도 뒷부분 B 쪽을 좀 강조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 다음 to 있는 문장 한번 봅시다. 승기. 이 문장 그냥 눈으로만 봤을 때 좀 중요해 보이는 단어 있어? 어? 텍스페리언스에서 좀 중요해 보이는 거. 어? 딱히? 또 train yourself? 이거 좀 중요해 보여? 알았어, 일단 표시나 한번 해볼게. 혹시 이거 왜 중요해 보여? 그냥 느낌만 얘기해도 돼. 왜 얘가 하필 중요해 보였어? 그냥 느낌이야? 알았어, 그냥 느낌? 자, 얘는 좀 지울게요. 그냥 느낌 말고. 자, 만약에 이 문장을 봤을 때 좀 중요해 보인다 싶은 게 있다면 요거 하나만 좀 표시해 봅시다. You have to. 요 부분 한번 좀 표시해 볼게. 자, 그러면 승기야, 여기서 이제 모의고사에서 요 글 쓴 사람이 U라고 얘기했어. 이 U는 누굴 가리키는 걸까? 그렇지. 자, 이 U라는 거는 아마 독자를 얘기하는 걸 거야. 독자가 일단은 주어가 되는데 have to가 뭐야? 해야 한다. 자, 독자 보고 너 해야 한대. 독자한테 왜 해야라 그럴까? 얘가 좋으니까 나쁘니까? 좋으니까. 그리고 이 글을 쓴 이유는 글쓴이가 이거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아니면 함정에 빠뜨리려고? 결국 도움 주려고 그러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제 글쓴이가 독자들한테 명령하거나 독자들한테 너네 이거 해야 돼. 너네 이거 하는 게 되게 좋아. 너네 이거 하는 게 필수적이야. 약간 이런 표현이 있다면
글쓴이가 대놓고 독자한테 어떻게 하라 라는 표현이니까 한번 봅시다. 그런데 앞에서도 유가 몇 번씩 나왔잖아, 그치? 얘네들도 다 표시할까? 독자들인데? 왜 앞에는 안 하고 왜 얘는 했을까? 무슨 차이들? 맨 첫 번째 U 뒤에는 뭐가 나왔어? 너는 뭐 한대? 할 수 있대. 이거 독자들 명령하는 거야? 아니지. 오늘 왜 이렇게 자꾸 뜨냐? 요 두 번째 U도 나왔는데 여기서 U 뭐해? 할 수 없대. 이거 하라고 명령하는 거야? 아니지. 그래서 우린 U만 나온다고 다 표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동사까지 봐서 should나 must나 have나 이런 게 있는지까지 꼭 다 확인해. 그래서 여기서 다 표시한 거였고. 자, 그러면 다음 문장 each 문장에서 세영이 좀 중요해 보이는 단어 있어? It's the same with writing calligraphy. 중요해 보이는 거. 없어? 알았어. 없으면 넘어가 볼게. 자, 다음 문장 you 문장도 한번 봅시다. 찬이 중요해 보이는 단어 있어? 여기서도 but? 알았어. 그럼 앞에랑 뒤랑 달라진 여기도 좀 뒤에 부분을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해봅시다. 또 더 없어? 알았어. 자, 그러면 다음 문장에 예건이 so부터 좀 중요해 보이는 단어 있어? 어디 have to? have to? 이거 왜? 어? 조동사라서? 조동사가 왜? 그러면 앞에서도 조동사 can, can't 이런 거 다 표시했어야지. 얘네 조동사인데 표시 안 했잖아.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아까 have to도 표시하지 않았었나? 앞에서 have to 왜 표시했을까? 어? 왜 중요했어 아까? 아까 have to 왜 중요했어? 몰라? 여기 썼어 안 썼어? 썼어? 썼으면 왜 중요한지 여기다 써놨었잖아. 이게 왜 중요해? 왜 중요하게? 안 썼지? 줄래? 거짓말해. 써. 중요하다고 지금 하는데도 왜 안 쓰는 거야? 쓰고 얘기해봐. have to가 왜 중요했는지. have to가 왜 중요했을까? 다시 설명하니까 잘 들어. have to만 중요한 거 아니었어. 해야 한다. 누가 해야 하는 게 중요해? 앞에 있는 you, 독자들이 너네가 해야 되는 게 중요해 하면서 했지. 그래서 그냥 단순히 have to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독자들인 주어 you가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해. 단순히 have to만 갖고는 단서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우린 글쓴이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독자가 해야 한다. 너네가 해야 한다. 하면서 글쓴이의 명령같이 나온 거고. 자, 그럼 비슷하게도 뒤에서도 you have to 하면서 독자한테 또 뭐뭐 해야 한다.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모의고사에서 딱 필요한 문장, 사실 한두 문장 정도가 필요한 데서 주장이니까, 그치? 근데 우리는 단서 찾은 문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장 정도는 돼. 오늘은 일단 첫날이니까
일단은 표시한 문장 다 읽어보고 어디가 좀 중요한 걸까, 어디는 좀 필요 없는 걸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러면 첫 문장 읽을 텐데 해석은 내가 해줄 거야. 해석은 내가 해줄 텐데 너네는 뭐 할 거냐면 이 해석한 문장을 최대한 단순하게 옆에다 정리를 해볼 거야. 알지? 5문장이니까 첫 2문장은 나랑 같이 하고 뒤에 3문장은 너네가 한번 해줄게. 자, 첫 문장은 너가 행복의 조건을 살 수 있다면 살 수 있다. 행복의 조건을 살 수 있다. 그러나 너는 행복은 살 수 없다. 라는 뜻이야. 다시. 너는 행복의 상태 조건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자, 그럼 옆에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행복의 조건 구매 가능. 하지만 행복은 구매 불가능. 옆에다가는 해석을 다 적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내용만 적어봅시다. 행복의 조건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자, 일단 여기 첫 문장, 다음 문장도 한번 더 읽어볼게. 자, 너가 공과 라켓은 살 수 있다. 그렇지만 너가 테니스 치는 즐거움은 살 수 없다. 그치? 너가 공과 라켓은 살 수 있지만 테니스 치는 즐거움은 살 수 없대. 자, 그럼 이렇게 살수 있다. 그래서 공하고 라켓은 구매할 수 있지만 치는 즐거움은 구매할 수 없다. 이렇게 쓰면 되고 최대한 단순하게 적어봤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 세 번째 문장 해석해 주니까 적어봐. 자, 테니스의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선 너는 배워야 한다. 너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시. 테니스 치는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너는 너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한 이런 배워야만 한다. 테니스를. 자, 불필요한 거 좀 빼버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 혹은 단어가 뭘까, 승기야? 어떻게 정리해봤어? 그리고 한 번만 다시. 맞아. 근데 그렇게 다 쓰면 좀 너무 길어지니까 최대한 조금 더 단순하게 해볼게, 얘도. 아까 했던 요 테니스 즐거움 있었지, 구매 불가능하다고. 이 가져왔으면 나 화살표로 그냥 이렇게 가져올래. 쓰기 다시 귀찮으니까. 즐거움 하기 위해서는 얘는 이제 화살표로 이제 원인 결과처럼 나는 보통 많이 얘기해줘. 이거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배워야 한다. 뭐 테니스 치는 걸 배워야 된다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배워야 한다. 안 쓸게 일단. 자, 덧 있는 문장 한번 해석해 줄 테니까 정리해 볼게. 자, 너는 잉크를 살 수 있고 종이도 살 수 있고 붓도 살 수 있어. 하지만 너가 칼리그래피의 예술을 키우지 못한다면 너는 캘리그라피를 사실 진짜 할 수 없을 거다. 다시. 너는 붓, 잉크, 종 이런 걸 살 수는 있지만 너가 캘리그라피를 할 수 없다면 너는 이걸 진짜 하는 게 아니다. 최대한 불필요한 거 다 빼버리고 좀 중요해 보이는 내용만 적어볼까요? 도현이 어떻게 정리해봤어? 좀
중요해 보이는 단어가 뭐가 있어? 중요해 보이는 내용. 토요일이라 이거 잘 안 흘러가? 이런 식으로 정리해볼게. 앞에랑 비슷하게 내용이 좀 흘러갔는데 뭐 종이 살 수 있다 이런 거 그냥 빼버릴게요. 우리 벗이 뒤에가 더 중요하니까. 캘리그라피 못해. 너가 이거 할 수 없어. 근데 요거를 이제 cultivate까지 해서 증진시키다 혹은 개선시키다 이런 뜻이니까 증진을 안 했다면 이제 화살표로 이제 결과처럼 이렇게 너는 이 캘리그라피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다. 한 것이 아니다. 못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you have to 있는 문장 하나 써볼게. 너는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 증진시켜야만 한다. 즉, 너는 그것을 가게에서 살 수 없다. 다시 한번. 너는 행복을 키워 나가야만 한다. 너는 가게에서 그것을 살 수 없다. 태린이 어떤 내용일까? 그러면 행복은 뭐 한다는데 이런 거 다 빼버리고 행복 어떻게 한다? 키워야 한다. 증진시켜야 한다. 대신에 살 수 없다. 그냥 이렇게만 합시다. 최대한 기호나 이런 거 이용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은 문장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 자, 여기서 이제 주제냐, 예시냐 이런 거 좀 빼볼 텐데, 주제는 포괄적이어야 될까? 아니면 되게 디테일해야 될까? 은근히 주제를 디테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니, 주제는 디테일할 필요 없이 그냥 되게 포괄적이야. 두루뭉술하게만 얘기하면 돼. 두루뭉술하게.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우리가 정면을 보면서 두루뭉술한지 아니면 너무 디테일한지 한번 따져볼게. 자, 첫 문장. 행복은 조건으로는 살 수는 있지만 구매할 수는 없다. 디테일할까 두루뭉술할까? 얘는 두루뭉실해요. 맞아요. 얘는 약간 좀 두루뭉실한 것 같아. 두 번째 문장. 공, 라켓은 살 수 있지만 테니스의 즐거움은 살 수 없다. 얘는 너무 디테일하지. 세 번째. 테니스의 즐거움을 배워야만 한다. 얘도 너무 디테일해요. 테니스 이런 다 얘기했으니. 캘리그래피 있는 문장. 얘도 너무 디테일하지. 그럼 마지막에 행복은 증진시키지만 살 수는 없다. 얘는 디테일의 주름뭉술해. 그래서 여기서는 테니스와 캘리그래피라는 예시를 중간에 이렇게 다 끼워들고 앞에 뒤에서 한 번씩 좀 주름뭉술하게 얘기한 부분입니다. 자, 주제문 찾아보자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일단 앞서 얘기했던 첫 문장 요 문장을 주제문 하나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지막 문장에서 이 부분을 주제문 하나 더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문도 표시해보죠. 자, 그러면 앞에서의 주제문과 뒤에서의 주제문을 이제 합쳐볼게. 정우, 앞에서 뒷문장 요 주제문 두 개를 합쳐서 한 문장 만들면 비슷한 내용, 다른 내용? 비슷한 내용 어떤 내용이야 그러면? 행복은 살 수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증진시킨다, 키워야 된다. 맞아, 이런 내용을 주제문 삼을 것 같아. 그 내용 있는 걸 보기를 고르면 몇 번? 3번. 오늘은 아니지. 이제 또 할 건데 일단 요거는 이제 처음이니까 단서는 일단 다 찾아봤고 어떤 게 중요할지 어떻게 필요 없지 이렇게 해봤는데
다음번 거에서는 단서를 다 찾아도 이런 건 이제 좀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걸 빼는 걸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잠깐 쉬었다가 뒤에 좀 더 봅시다. 재영 추면 얘기해.
자, 다음 거 볼게. 그렇죠? (22) 23번 볼까? 23번. 뭐가 더 쉬울라나? 22번이 나오나? 22번 먼저 봅시다. 22번. 안 추워서 이제 자는 거 아니야? 22번. 자, 여기서도 일단 쭉 훑어가면서 단서될 만한 단어들이나 표현이 있는지 좀 보고 넘어갑시다. 자, 승기, 첫 문장 단서될 만한 거 있을까? 딱히 없는 것 같아? 아, 벗을 왜 봤어? 어. 그럼 아까랑 비슷하게 한번 뚫을게. 앞에랑 뒤에 있을 때 아마 또 벗 뒷부분이 강조된 것 같아서 좀 이렇게 한번 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everyone 있는 문장. 태린이? 벗? 두 번째 문장에 벗이 어딨지? 아, 요 벗? 또 벗 한번 일단 표시는 해봅시다. 아까처럼 뒷문장 강조하는 걸로. 자, 근데 여기 말고 하나만 더 해볼게. everyone부터 좀 봤더니 need to know 라는 표현이 하나 있어. 알아야 한다, 알 필요가 있다. 얘도 뭔가 조금 아까 have to랑 같이 뭐뭐 해야 한다는 비슷한 표현인데 얘는 주어가 누구야?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자, 아까는 우리가 누가 주어인데 누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지? 독자들한테 이렇게 명령하는 게 좀 중요했어. 자,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건 일반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뜻이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글쓴이가 모든 사람들이 이래야 한다라고 얘기했네. 그러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포함되어 있을까? 아마 이걸 지금 읽는 독자들도 다 포함시키겠다는 뜻이겠지. 자, 그래서는 여기서도 이렇게 표시할게. everyone만 하는 게 아니라 need to know까지. 자, everyone은 여기서 이제 독자 포함한 거를 얘기하니까 결국 독자를 얘기하는 걸 테고, need to know 해야 한다니까 글쓴이가 약간 명령 같은 거를 내린 거. 문장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보니까 awards 있는 문장으로 한번 볼게요. awards 상이란 뜻일 텐데 혹시 be supposed to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be supposed to. suppose는 혹시 무슨 뜻이지? suppose. suppose는 원래는 가정하다, 추측하다라는 뜻이 있긴 한데 얘가 수동태처럼 쓰이는 be supposed to가 된다면은 얘도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얘는 능동과 수동이 좀 완전 뜻이 달라지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suppose는 그냥 추측하다, 가정하다지만 이 supposed to 동사 원형하면은 뭐 해야 한다. 자, 그 해야 한다인데 앞에 주어를 봤더니 어워즈 상이네. 상은
한 독자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조금 애매하긴 한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다른 단서가 정 필요 없다면 나중에는 돌아와서 얘를 한번 봅시다. 얘는 awars까지만이고 are supposed to만 일단 표시만 해볼게. 물 좀 마시고 올래? 자, 일단 be supposed만 일단 표시했고, 다음에 뭐 굳이 하나 더 표시를 해본다면 느낌표 정도? 약간 감탄할 때나 강조할 때 가끔 쓰이다 보니까 느낌표 정도, 기호 정도. 그 다음 문장에서는 글쎄 눈에 딱히 들어오는 단어는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f 있는 문장에서도 좀 보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단어 있나, 도현이? 뭐 있어? 딱히 없어? 뭐 딱히 보이는 게 뭐 없는 것 같아. 뭐 강조나 이런 것도 좀 없는 것 같고. 잠깐 보게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단서를 이렇게 정도 찾아봤어. 맨 앞에 있는 but 있는 문장, everyone need to know 있는 문장, 그리고 이게 이제 but까지 같이 포함되긴 하지. 자, 그럼 만약에 한 문장에서 단서 이렇게 두 개 찾았는데 이 앞부분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될까? 아니면 but 있는 부분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될까, 우리는?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할까? 앞에 내용이 중요할까? 아니면 뭔가 좀 바뀌어진 뒤에가 더 중요할까? 바뀌어진 뒤에가 더 중요하겠지. 그래서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 단서가 두 개씩이나 있는 거 보니. 대신에 이 내용 중 안에서도 뒷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보고 합시다. 만약에 이 두 문장 읽었는데도 답이 잘 안 나온다. 그럼 세 번째까지 읽어보고. 자, 그러면 앞에도 해석해 볼 테니까 아까처럼 정리 한번 해볼게. 자, 확실히 praise, 칭찬은 critical 중요하다. 아이의 감각에 있어서 아이의 어떤 감각이냐면 자존심, 장안감. 그렇지만 너무 자주 주어졌을 때, 너무 사소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죽인다 효과를 진짜 칭찬해. 그것이 진짜 필요로 되어졌을 때. 자, 다시 한번. 확실히 칭찬이란 것은 아이의 자존감에게 되게 중요해. 근데 너무 사소한 것에 주어질 때는 그것이 칭찬의 효과를 죽인다. 그것이 진짜 필요로 되어질 때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칭찬이 자존감을 중요하다가 중요할까? 아니면 뒷부분이 더 중요할까? 더 중요하겠지? 자, 그럼 뒷부분을 강조하는 식으로 한번 써볼래, 너네가? 문장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 좀 중요한 단어만 있으면 찾아서 적어보면 되겠다. 한번 정리하는 건 내가 또 다시 적어줄게. 이 단어나 이 표현 좀 중요해 보인다. 내용 적어봐 한번. 조만 있다가 해줄게. 자, 어느 정도 정리해봤으면 한번 자기가 쓴 거랑 한번 비교해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앞에서 칭찬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얘가 아이들 자존감 중요한 요 정도만 써놓으면 될 것 같고, 칭찬이란 게 아이들 자존감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얘가 너무 자주 사소한 것 사용됐을 때 또 화살표 이용해서 조금 관계체 볼게.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얘 효과가
죽인다는 건 효과가 줄어든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밑에 화살표 이렇게 표시할게. 나는 약간 기호 좀 자주 쓰는 편이야. 보통 위아래 기호는 뭐 증가, 감소, 뭐 좋다, 나쁘다 약간 이런 걸로 나는 보통 많이 쓰고, 양옆 화살표는 주로 원인, 결과 혹은 둘이 어떤 관계인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쓰는데, 너네도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저희가 알아볼 정도로만 쓰면 돼.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 다음 두 번째 문장도 해석해 줄 테니까 한번 이렇게 비슷하게 정리해 볼게. 모두가 알아야 한다. 그것들이 가치가 있고 이해돼야 된다. 그리고 칭찬은 한 가지 방법이다.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감정들을. 그렇지만 오직 언제에만 무언가 칭찬받을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돼야 된다. 자, 한번 다시 해줄게요. 모두가 아이들의 이런 자존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있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럴 때 칭찬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오직 칭찬받을 만한 가치 있는 그런 걸 했을 때에만. 자, 여기서도 좀 불필요한 건 빼버리고 중요한 것만 여기다 정리해볼까? 뭐가 좀 중요해 볼까? 필요하면 해석 다시 해줄게요. 모두가 아이들이 존중받고 이해되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칭찬이 그중 한 방법이지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이후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얘도 쭉 써봤으면 한번 정리해볼게. 해석을 적는 건 아니야. 이건 해석 적는 거 아니야. 해석은 빠바할 때 열심히 하세요. 자, 여기서도 일단 칭찬 좋다 그랬지? 칭찬이 좋은 방법, 칭찬 중요하다. 대신에 여기서 한 가지가 있었지. 조건이 단 하면서 칭찬 받을 만한 일을 한 후에. 정리해봤어. 자, 그러면 아까처럼 이거 본 내용이 디테일한지 좀 포괄적인지만 한번 따져볼게. 자, 이 내용 둘 다 읽어봤을 때 둘 다 주루몽술의 포괄적이야? 아니면 좀 디테일하게 나왔어? 만약 좀 디테일했으면 아이가 무슨 일을 했는지 혹은 어떻게 칭찬했는지 약간 이런 게 디테일이 되겠지? 여기서 그런 건 안 나왔으니까 포괄적으로 둘 다 주제문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주제 문장으로 한번 표시해 봅시다. 대신 다 하긴 좀 너무 기니까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부분 위주로만 할게. 첫 문장은 but 뒤에 문장. 그리고 두 번째에서도 괜찮지만 또 특히 but 뒤에 문장. 이렇게 둘이 표시해 볼게. 자, 그럼 찬이 두 문장을 주제문으로 우리가 삼았는데 두 문장이 약간 다른 얘기하고 있어? 비슷한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이 두 문장을 너가 한 문장으로 합쳐보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 칭찬에 필요했던 그렇지. 조금만 더 하자면 특히 누구한테 계속 칭찬하라 그랬어? 그렇지. 그래서는 이제 특히 아이들 특정이 몇 번 나왔으니까 아이들을 칭찬할 때 막 하지 말고 칭찬받을 만할 때만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있는 걸 골라보자면 몇 번일까? 자, 일단 1번 봤을 때 습관 어린 시절 형성?
조건 이런 거 안 나왔고요. 2번 칭찬 나왔는데 칭찬 감정 발달 필수적이다. 우리가 칭찬은 나왔지만 감정 발달은 안 나왔지. 보류. 한번 칭찬 남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칭찬도 나왔고 우리 남발하지 말라고도 했었잖아. 얘도 괜찮은 것 같은데 3번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짜잔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해석한 것도 아니고 그냥 눈으로만 훑어봤을 때 좀 중요해 보이는 문장 두 개 찾아서 이것만 해석을 한다면 굳이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있지 않아도 주제를 찾을 수 있으면 이렇게 풀면 돼.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거나 뭐 학원에서도 이제 시스템 모의고사처럼 또 할 거고 학교에서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보게 될 텐데 모든 문장 다 해석하면 시간 진짜 없어. 특히 고2, 고3으로 올라가면은 아무리 우리가 단어 열심히 공부해도 여전히 또 어려운 단어나 해석이 힘든 문장들이 나올 텐데 해석 갖고 붙잡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최대한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읽어서 푸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조금은 요거 한번 해볼게. 자, 방금 받은 프린트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설명 좀 하고 여기다 먼저 설명 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시켜봅시다. 자, 문제 번호는 여기 있던 것처럼 뭐 몇 년도 땡땡년 땡땡월 땡땡번 몇 번 이렇게 적으면 되고 자, 도입이 무슨 말이지? 보통 도입한다는 건 뭔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할 때 도입이라고 많이 하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적을 도입이란 것은 무조건 첫 문장을 적으라는 게 아니라 가끔 글의 주제가 부모님께 효도해라 라는 걸 주제로 삼아볼게. 부모님께 효도해라고 주제야. 근데 첫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어떤 뭐 뉴스를 보면 가끔 부모님을 뭐 버리고 오는 뉴스를 봤다. 뭐 이런 얘기 볼게. 그러면 이 뉴스를 읽었을 때 이건 부모님께 효도한 거야, 효도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이런 충격적인 뉴스를 알려준 다음에 그렇지만 우리는 효도해야 한다 라고 주제가 나와. 이런 것처럼 약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보다 약간 반대인 내용을 먼저 앞에서 준 다음에 반전을 했을 때 조금 강조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입은 이렇게 씁시다. 앞 부분이 주제문과 반대인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채우고 주제와 반대인 내용이 나와. 하지만 모든 모의고사가 다 주제와 반대인 내용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도입 부분이 없다면 우리는 빈칸을 비워두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없다고 X라고 표시해 줄 거야. 우리는 이 부분 빈칸 있는 데가 있으면 안 돼. 없으면 다 X라고 칠 거야. 만약 있다면 시작 단어부터 어디 단어까지 이렇게 쓰면 되고 없다면 얘도 X 표시하고요. 만약에 있는데 단서로 어떻게 얘가 도입인지 알았냐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겠지. 다음 문장이 주제문인데 다음 문장에 뭐 반대하게 해주는 however가 있었다 혹은 but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거를 이제 주제 단서로 쓰면 돼. 당연히 얘도 없다면 X 표시하면 돼. 도입이란 건 없을 때도 훨씬 더 많을 거야. 없으면 X 표시하면 돼.
자, 뭐 주제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주제문 같은 거 표시한 부분이 있지? 그런 부분 여기다 앞뒤로 있다면 쓰면 되고, 만약에 앞에가 주제문이 없는데 뒤에는 있어. 혹은 앞에 주제문이 있는데 뒤에는 없어. 그러면은 없는 부분에다 그냥 x, x, x 하면 돼. 자, 예시 한번. 예시나 실험. 뭐 조사, 연구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데, 만약에 조사나 연구 같은 예시가 두 개 있다면 각각 1번, 2번 해서 나눠주면 되고, 자, 근데 실험을 막 진행을 하다가 어떤 실험 결과가 나왔어. 실험 결과. 근데 정우야, 실험 과정이 중요할까? 실험 결과가 중요할까? 사실 우리는 결과가 중요했지. 이 결과 갖고 글쓴이가 뭐 하는 거야? 굳이 글쓴이가 이 실험을 왜 얘기를 했을까? 사실 자기 주장이 맞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결과는 글쓴이의 내용과 똑같아야 될까 달라져야 될까? 똑같아야겠지. 그러면은 만약 실험 결과 있다면 이 실험 부분에 쓰는 게 아니라 얘가 결국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니까 실험 결과는 요 뒤에 주제문에다가 쓰게 될 거야. 우린 조사나 실험의 결과는 곧 주제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실험 결과는 항상 주제 쪽에다. 뭐 있다면 여기도 이제 뒤에 같이 하면 되고, 이제 마지막 요 요약 한글 영어 있는데 아직 프라임반은 영어는 쓰지 맙시다. 영어는 말고 한글로만 이렇게 써볼 텐데, 요약이라는 건 사실 일반적 모의고사 할 때는 별로 필요 없는 부분인데, 요즘에 계속 이 동네 학교들이 내신 서술형이 좀 비슷하게 유형이 합쳐지고 있어갖고 약간 내신 대비용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과정 때 틈틈이 할게. 요약문이라는 건 주제문을 그대로 베껴서 해석을 쓰라는 게 아니라, 얘는 주제문, 우리가 찾은 주제문에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반드시 본문에 있는 주제문에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자기 말로 다시 쓰기. 이번에 동백구도 그렇고 백경구도 그렇고 요약문 쓰라는 문제가 워낙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정교과정 때 하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어.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모의고사 했던 20번, 21번 요 두 문제만 오늘 하고 끝내줄게. 요 두 문제만 한번 요것처럼 정리하고 끝내봅시다. 자, 그러면 너네는 요기랑 앞에 썼던 모의고사랑 같이 옆에 꺼내보고 한번 적어볼게. 일단 20번 여기 적었지? 자, 그러면 하기 전에 여기서 간단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시인지 한번 표시부터 해봅시다. 자, 딱 눈으로 딱 보이네. 주제문 어디 있어? 우리 아까 표시했으니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주제 1 하면 되겠고, 그 다음 우리가 또 찾은 맨 뒷부분 이 부분을 주제 2로 삼으면 되겠고, 그러면 해석은 안 해봤지만 주제와 주제 사이에 이 부분은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예시겠지. 자, 근데 이제 구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숙제를 할 때는 해석은 좀 해서 내용을 알아야 될 텐데, 우리 요거 예시가 다 똑같은 내용이었어? 아니면 조금 다른 내용이 나왔었어? 어떤 내용 나왔어? 위에는 어떤 거 하는 거? 테니스 하는 거. 뒤에는 캘리그래피 글 쓰는 거. 그래서 우린 다 예시긴 하지만 요 부분까지는 예시 1로 테니스 얘기를 하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예시 2로 캘리브레이트 관한 내용 한번 써. 자, 이렇게 했을 때 앞에 도입 있어 없어? 얘는 도입이 있는 거네. 자, 표시했으면 이제 여기다가 한번 해봅시다. 요 밑에 일단 문제 번호는 고1 19년 6월 20번. 도입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비워놔? 안 돼요. 우린 절대 비우는 칸 없어야 돼. 조건 없으면 X라도 쳐놔야 돼. 숙제할 때 비운 칸 있으면 숙제 제대로 안 한 거라고 해야 돼. 없으면 무조건 X.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숙제 와서 수업 때 보니 있을 수도 있잖아. 그때 지우고 다시 하면 돼요. 자, 주제. 앞에 문장에 주제 하나 있었으니 주제문 먼저 하나 적어봅시다. 해석을 다 적어도 되는데 너무 귀찮잖아, 그치? 좀 간단하게 내용 한 문장으로 적어봅시다. 무슨 내용이었어? 결국엔 행복의 조건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이렇게 내용 적어보면 되겠고, 아까처럼 그냥 기호 쓰면 안 돼요? 써도 괜찮긴 한데 아까는 이제 실제로 시험 볼 때 하는 걸 필요로 해서 되게 간단하게만 적었을 뿐이고, 여기서 이제 글에 어떤 내용인지 좀 다 적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대로 해석은 아니더라도 내용은 좀 문장으로 적어볼게요. 자, 첫 단어 어디부터 시작했어? 첫 단어가 뭐야? U부터 어디까지? 응. 그래서 뒤에 있는 happiness까지. 자, 우리가 예의 문장의 주제 단서로 어떤 걸 찾았길래 주제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지? 우리가 단서 표시한 게 뭐였어? 뭐? 어떤 거? 표시 안 했어? 콤마 하면서 벗이 있었지. 요 단어를 봤는데 왜 얘를 했냐면 앞에 문장과 뒷문장 이렇게 있었을 때 이제는 보통 나이 든 선생님들이 좀 아직까지는 이제 영어 인강이나 나중에 또 이런 거 듣는다면 또 그런 선생님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되는 내용 이렇게 잘 얘기 안 하고 조금 줄여서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역접이라는 표현으로. 역접이 앞의 내용과 뒷내용이 달라진다. 표현이야. 역접이라 뒷부분이 강조되었다. 썼고. 자, 그 다음 예시 1 한번 볼게. 우리 아까 두 부류로 나눴으니 1, 2로 구분을 해볼게요. 예시 1은 테니스 관한 내용이었지. 대신에 여기서도 공과 라켓은 살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 주제랑 좀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공과 라켓은 행복일까 행복의 조건일까? 그래서 얘는 이제 조건을 비유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하지만 테니스 치는 즐거움은 사지 못하고 훈련 혹은 배워서 해야 한다. 훈련해야 얻을 수 있다 라고 나왔는데 얘는 이제 조건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를 살 수 없었을 때 그 행복을 얘기하는 거였고, 캘리그라피 예시에서는 뭐 살 수 있었어? 잉크랑 붓이랑 종이랑은 살 수 있다.
얘네도 행복의 조건에 비유됐던 얘들이었고, 지네 캘리그라피 하는 즐거움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된다? 얘도 캘리그라피 연습해야 되겠지. 이 부분을 행복을 살 수 없다에 관련된 비유로 했었었고, 자, 그러면 테니스 관련된 내용 시작한 단어는 뭐부터 시작할까? 처음에 It's like tennis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지. 이 문장부터 시작인데 한 문장이 아니잖아. 테니스 어디까지 끊을까? 조금 뒤에 있는 to train yourself to play까지 하면 되겠지. 뒤에는 이제 캘리그라피 행위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to play까지. 긴 문장이 이제 될 거야. 그래서 캘리그라피 있는 부분은 it's the same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면 되겠고, 아까 you have to cultivate 마지막 우리가 했던 부분 앞에까지 해서 캘리그라피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캘리그라피까지. 자, 그러면 아까 주제는 주제 단서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얘네가 예시일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사실 예시의 근거로는 찾은 적이 없었는데 얘네가 예시인 근거는 뭘까? 뭐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 같이 예를 들면 라고 대놓고 있다면 단서가 되겠지만 얘는 그런 단서가 없었지. 대신에 첫 문장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시인 단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앞에 뭐가 있었어? 이 문장 바로 앞에. 이 문장 바로 앞에 뭐가 있었어? 주제가 있었지. 우리 주제 글쓴이가 혹은 내가 어떤 주장을 하고 싶어. 말 한마디면 다 통해? 안 되잖아. 주장한 다음에 뭘 해야 돼?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얘기를 해줘야겠지. 얘가 예시인 이유는 되게 단순해. 예시란 단서는 없지만 주제문 다음 문장이니까. 우린 앞으로 주제를 찾았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시가 뒤에 바로 따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1과 2로 나눈 근거도 하나 적어볼게. 중간에 뭐 is the same 부분을 조금 바뀌. It's the same. 그래서 it's the same, the correct calligraphy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서 어떤 테니스의 예시를 드리고 다른 것도 똑같다라는 건 주제와 똑같다 아니면 예시와 똑같다. 앞에서 테니스가 예시였으니까 예시와 똑같은 내용을 이어주겠지. 예시와 똑같은 내용은 주제야 예시야. 예시. 하지만 다른 예시주겠지. 그래서 it the same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뒤에 다른 예시를 제공할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캘리그라피가 다음 예시로 온다 생각하면 되겠고, 자 마지막 부분 주제도 한번 써봅시다. 여기도 뭔 내용이었어? 여기 똑같이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건 아니었고 뭐라고 했지? 행복을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래서 행복은 키워야 한다. cultivate 하면서 행복은 키워야 한다. 살 수 없다도 한번 나왔으면 살 수 없다도 살 수 없다. 얘가 시작되는 건 그래서 you have to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에 error store까지.
얘가 주제였던 근거는 뭐가 있었을까? 우리가 찾은 것은 뭐가 있었지? 저는 but이 아니라 you have to 부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럼 글쓴이가 독자에게 명령처럼 시키는 부분이었으니까. 자, 이제 요약문을 써볼 텐데, 아까 얘기했지만 요약문은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최대한 본문에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한 문을 막 쓸 거야. 자, 그러면은 앞뒤에서 두 문장의 주제문이 나왔는데 중요한 단어 한 3개 정도만 뽑아볼까?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 당연히 행복 무조건 나와야 되고, 또 할 수 없다도 하나 나와야 되겠고, 또 컬티베이트 같이 키워야 한다, 증진시켜야 한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세 단어겠지. 앞에는 증진시키다는 없었기 때문에 밑에 부분 강조하면서 좀 더 써볼게. 그러면 제일 요약하려면 한 문장이니까 제대로 뭐는 뭐뭐다 이렇게 씁시다. 그래서 행복은 뭐 굳이 조건은 살 수 있다 이런 건 좀 뺄게요. 좀 부가적인 내용 같으니. 행복은 살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키워서 얻어야 한다.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행복도 있고 살 수 없다도 썼고 키워야 한다 이런 부분도 써봤고, 실제로 학교에서 요약문을 쓸 때 본문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약간씩 문법적으로 변화도 있고 다른 단어도 쓰다 보니까 최대한 필요한 단어들 뽑아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2번 마지막. 얘는 20번처럼 좀 디테일하게는 안 할 거고 좀 추가적으로만 해볼게. 22번 봤을 때 얘도 먼저 구조 좀 먼저 파악해볼게. 얘는 구조가 어떻게 될까? 앞에 주제문이 있는데 얘네가 똑같은 내용이었고 거의 연결돼 있었지. 바로 앞문장 뒷문장으로. 그러면 주제 따로따로 삼을까? 그냥 하나로 만들까? 얘는 그냥 같이 묶여있으니까 하나로 만들어서 주제 삼으면 될 것 같아. 굳이 주제 1을 2로 하지 말고 똑같은 내용. 주제 좀 겁나 길었고. 자, 그러면 좀 길었네. 어월즈까지 끊어야 됐었는데. 그러면 어월즈 있는 부분부터 여기까지는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다 예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여기서는 굳이 예시도 두 개로 안 나누고 그냥 하나로만 퉁 쓸게. 그래서 주제 앞에 하나, 예시 하나. 딱 마주 채워봅시다. 뒷자 넘겨서 문제 번호는 고1 19년 6월 22번. 도입 있었어? 도입 있었어? 도입 어디 있어? 도입 어디 있었어? 주제가 칭찬 자주 하면 안 된다, 너무 사소하게 하면 안 된다, 칭찬 많이 해라 이런 내용 있었어? 없어. 그러면 도입 없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X, X, X. 자, 그러면 구조를 봤을 때 뒤에도 주제문 없었지? 뒤에는 주제문 없으니까 또 X, X, X. 자, 주제문에 뭐라고 정리할까? 한 문장으로 쓰면
아이들을 칭찬할 때 어떻게 해라? 뭐 조금 디테일하게 쓰면은 너무 자주 사소한 것에 하지 말고 해주지 말고 칭찬 받을 만한 일을 한 후에만 이제 칭찬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었지. 얘는 좀 두 문장이라 길었으니까 certainly 첫 문장 시작부터 해서 두 번째 문장 마지막에는 accomplish까지. 혹시 우리가 주제 단서로 표시한 게 뭐가 있었지? 여기도 콤마 but 하나 첫 문장이 있었고 또 need to know가 있었는데 need to know만 하면 안 돼요. 왜? 누가 해야 되는지 주어까지 반드시 꼭 해야 되지. everyone까지 같이 했는데 왜? everyone이 누구길래? 그래서 이제 독자 포함한 결국 독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글쓴이가 해야 한다 하면서 명령같이 나왔었어. but은 역접으로 뒷부분 강조로 쓰였었어. 예시는 넘길게. 예시는 넘기고 나중에 숙제할 때는 하세요. 넘기는 거 없이. 대신 요약만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필요한 단어 세 가지만 뽑아볼까? 어떤 단어가 좀 중요하고요. 당연히 칭찬 제일 중요할 거고 또 칭찬이랑 또 힌트. 누구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칭찬하는 거 아니었잖아. 누구한테였어 이거 계속? 아이들. 계속 아이들 자존감, 아이들 했을 때 아이들도 중요하고 여기서는 또 세 번째. 아이들한테 칭찬. 또 둘 중에 하나 써야겠지. 너무 자주 하지 마라가 나오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만 해라. 혹은 뭐 칭찬 받을 만 일을 했을 때라 해라. 조건을 얘기를 해줘야지. 그 세 가지 쓰면 될 것 같아. 자, 얘는 30초 줄 테니까 먼저 한번 써볼까? 각자 자기 말로 이 세 가지 단어 집어넣어서 한번 써봐. 자기 말로 써보세요. 얘는 숙제가 잘하네. 처음에 되게 낯설고 이러긴 한데 이제 점점 익숙해질 거고 학교에서도 계속 서술형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계속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해봅시다. 최대한 본문에 있는 거 단어 이용할 건데 아이들에게 칭찬을 때려 특히 나는 본문에 있는 단어 좀 이용하고 싶어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위해 칭찬할 때는 막 칭찬하지 마라 보다는 칭찬할 만한 일을 했을 때만 해야 효과가 좋다.
비슷한 내용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금 이렇게 한 거를 다음 주 토요일에도 이제 모의고사가 한 번 더 있겠죠, 수업이. 그거 숙제할 때 요거 한번 써오는 거 숙제를 할게. 대신에 모든 문제를 다 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딱 세 문제만 일단 세 문제만 번호 지정해 줄게. 그것만 해오면 돼. 알았지? 요거는 모의고사 책에 미리 끼워 놓으세요. 모의고사 책에 아예 껴놔. 31번 있는 쪽에 아예 껴놔. 31번 있는 쪽에. 이거 31번 있는 쪽에 아예 껴놔. 자, 다음 시간엔 빠바하고 오토라이팅 할 텐데 앞에 숙제 올려놓을 테니 좀 하시면 되고요.